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의 KS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수소차 관련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모빌리티의 수소 전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속에서 미국이나 또 일본, 또 중국, 또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왜 어떻게 이 수소차 분야가 성장하려고 하는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련주들, 그죠?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기본적인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가지고 내일 바로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죠? 매매에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 하나가 나온 부분들을 다시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계획이 다 있었구나. 북미 1200개 충전소를 독점 운영한다 라고 이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죠. 자, 이제 니콜라가 개발 중인 수소트럭 컨셉트카를 충전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하튼 1200여 개의 충전소를 북미에 지으면서 나름대로 운영권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소차 관련 주들이 각광을 받은 부분은 이 6월 달에 니콜라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이제 그 빛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가 그 사전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부분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투자 대박이 화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018년에 니콜라에 이제 5천만 달러를 투자할 당시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하나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서 넣었고, 또 최근 이제 미국과 캐나다 뭐 이쪽 등지에 수소 충전소 1200개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이제 한화 종합 화학 이야기이고, 한화 에너지도 5천만 달러를 별도로 투자하면서 총 이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한화 에너지도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독점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뭐 이 태양광 셀과 모듈,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을 하나 솔루션이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솔루션도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또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또 미국서 이 태양광 발전으로 이 수소 생산을 하고 또 충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가 트럭이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하나그룹 주요 계열사의 수소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이제 케미칼 부분이 수소를 생산하고, 그죠? 그린 수소를 위한 수전의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또 큐셀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이 이제 복합 소재 수소 저장 탱크를 양산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에너지, 이 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하나 파워 시스템은 수소 충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하튼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생산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여하튼 충전소 1200곳에 우선 운영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하나그룹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선제적이고, 그리고 이 향후 성장 가능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내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태양광 발전도 지금 나름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사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제가 뭐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의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런 기업들의 내용이 어떤지, 각 기업의 내용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그죠? 나름대로 주가 흐름들을 또 기술적 흐름들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대형 모빌리티의 수소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각 나라마다 수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소차 완성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 또 그와 관련된 이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 몇몇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간략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죠? 이게 이 시간적 한계,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드리는 이 방송을 하는 시간보다 자료를 만들고 또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줄 몰라서 앞에 썸메일이니 이런 거 제가 독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3일 휴일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름 방송을 올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올리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자,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전기차 특집을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글로벌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 정도, 2018년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도 이 기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흐름이 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게 되면 운송 부분, 우리는 이제 운송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전기차든 수소차든 결국 운송이 3분의 1 정도입니다. 32% 정도. 최종 에너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 수소 전지, 수소를 이용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런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소차 관련 종목 부분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H2USA를 통해서 수소 기반을 확장 중에 있는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금 가장 수소 관련된 부분이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이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제로 배출 트럭 전환 발표 이후에 캘리포니아 주의 그 발표 이후에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미국 북미 이쪽 부분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중국 역시 그죠? 상용 부분야에서 수소 전기차를 집중하는 모습이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 확대하면서 수소 굴기를 진행 중이다. 또 유럽은 그동안 독일과 북유럽 일부 국가들의 각 국가별 수소 전략에서 벗어나 범유럽연합 차원의 수소 전략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랬죠. 각계 개별 기업이 개별 국가가 아니라 EU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 사실 이 뉴스가 나온 부분, 그때 이제 수소차가 사실은 수소의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로 제한되어 있는 수소차의 흐름이라면 한계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죠? 유럽이 나름대로 이 수소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도 수소차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수소와 연관된 이 산업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하고, 또 그 관련된 기업을 매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매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뭐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니콜라의 그 등장을 통해서, 또 거기에 니콜라가 협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던 대상이 됐었던 현대차, 그죠? 뭐 기술력이 있고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나오듯이 테슬라의 세미 전기 트럭이라든지, 그죠? 니콜라의 원수소 전기 트럭이라든지, 또 현대차의 넵튠 수소 전기 트럭, 지금 뭐 모양 보면 거의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나름 멋있네요, 그죠? 여하튼 이런 수소차 부분이 중대형 차, 이제 트럭이나 버스 이쪽의 기술 개발과 상대적 매력, 강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각 국가별로 어떠한 전력을 쓰면서 중대형 모빌리티 시장 부분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를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운송 분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운송 분야의 또그 3.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게 또 신재생 에너지고, 요 차트는 지금 2019년까지의 전기차 글로벌 운행 대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차트라기보다는 도표죠. 2019년에 한 720만 대 정도인데, 그죠? 이 차이나가 가장 크고 운행 대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 재팬,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 그래서 한 720만 대 수준의 글로벌 운행 대수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전기차가 이제 720만 대인데 정도가 2019년인데, 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 사실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용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그제 이 단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에요. 발전 단가가. 그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2009년에서 2019년 이 10여 년 동안 균등화 발전 단가, 그러니까 이 발전기 수명 기간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발전 단가를 이제 이 LCOE라고 하는데,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발전 단가가 하락을 했고, 또 태양광의 경우에는 89%가 하락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2009년, 10년 이때 각광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던 육상이나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시간이 가면서부터 뭐 그것이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냈든 간에, 또 나름 어떤 이유있든 간에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일정 정도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이 수소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제 그런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이 단가 경쟁력을 가지고 각 국가들, 그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유럽이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어떠한 전략적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H2ESA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수소 전기차의 상업적 도입, 그리고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를 구성했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에너지 분산과
에너지 분산이라는 게 뭐예요? 화석연료라든지 전 뭐 이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에너지의 이 소비, 에너지 생산의 다각화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청정 기술을 선도를 위해서 수소 전기차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수소 전기차에 대한 전략적 흐름을 가져가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미국 수소 전기차의 누적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2016년까지는 뭐 1000대도 안 됐죠, 그죠? 그러다가 2018년에 한 6000대를 넘었다가 2020년대 1분기 라인 부분에 있어서 약 9천여 대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대형 트럭과 버스는 미국 자동차의 4%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럭과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25%, 4분의 1을 차지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무슨 거냐면 이 트럭이나 버스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 수소나 이런 부분들의 원료를 사용해서 이 트럭과 버스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온실가스의 부분에 있어서의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고 있는 환경 재앙에서 일정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흐름도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의무 규정에 따라서 2035년까지 약 30만 대의 제로 배출 트럭이 운행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게 미국이다. 그리고 거기에 도화선을 보여준 게 니콜라의 상장 흐름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느냐? 중국은 상용차 중심의 수소 굴기를 진행 중에 있죠. 그죠? 뭐 2019년에 중국의 수소 전기차 생산량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버스하고 트럭하고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전기차와 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 트럭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글로벌 수소차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 한국이 40% 정도, 중국이 27%, 미국이 20%, 일본이 6%, 그죠? 글로벌 수소차의 국가별 판매량 분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 미국 이쪽이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2019년 주요 수소 승용차 글로벌 판매량에 있어서 보게 되면 현대의 넥소가 64% 가장 많고 또 도요타의 미라이 그리고 혼다 이렇게 이런 순으로 판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봤던 부분은 뭐냐? 수소차에 관심을 갖고 수소차가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EU라 그랬죠, 그죠? 범유럽 수소 전략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 글로벌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갖는 흐름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후 중립 강화를 위해서 미래 에너지 시스템과 그린 수소 계획 수립을 했고 또 유럽 위원회는 2020년 7월 8일 날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 수소 전략을 발표. 그리고 현재 모델로는 2050년까지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에너지 시스템 통합 그리고 수소 전략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 및 트렌드 뭐 예상 요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고 결국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상서부터 공장 그죠? 그리고 운송수단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이런 거죠. 자동차 연료를 공급하는 전기가 뭐 건물 지붕 위에 태양 전지판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뭐 이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이라든지 회사 뭐 이런 건물들은 근처의 공장에서 나오는 열로 따뜻하게 유지되고, 또 그 공장은 또 외부의 풍력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깨끗한 수소 연료를 공급받는, 그래서 이렇게 순환 시스템,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수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 에너지 부분, 그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순환하면서 밀접하게 생활과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각 개별 국가들이 전략의 흐름을 가져갔다 가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죠? 유럽 연합 차원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확대됐고, 수소 전략이 확대됐고 집중화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 통합과 수소 전략 로드맵이 나오면서 향후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뭐 짜여질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그린 수소에 대해서도 2030년에는 비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언급한 부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또 다가오는 것이 이 수소 관련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발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수소산업 확대에 따라서 우리의 기술이 다소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테마로 연결되면서 사실은 기술력이 없거나 그죠?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덩달아서 오른 종목들도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옥과 석을 가릴 수 있는 위치, 가려야 되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국가들의 수소 전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가 이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를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완성업체인 현대차나 또 그 관련 기업들, 수소차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